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원인주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과거 상승장을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비교해 보시죠. 2009년에는 상승 시작 후에 4개월 차에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아래까지는 다 남기진 않았지만 2020년에는 7개월 차에 첫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한 달 만에 각각 이때는 12% 그리고 2020년에는 14% 넘게 강하게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장도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첫 4개월을 비교해 보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시작이 가장 강했고 그러면서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차에 가장 강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호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사례처럼 살짝 쉬는 기간이 오면 그 뒤에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재료인 정책을 살펴봐야겠죠. 자, 시장의 강세가 단순히 이 모멘텀으로만 유지되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공급 축소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공급이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는 상장, 증자, 물적 분할 이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주가와 시가총액 간의 괴리가 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은 그 괴리가 거의 없습니다. 회색 라인과 파란 라인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밸류업 정책 이후에 시가총액보다 주가의 상승세가 더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픽스 지수가 이 회색 시가총액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내 시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 공급이 줄어드는 조짐이 뚜렷해졌다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서 주식 공급이 감소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고 2020년 이후로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으로 딱 표시가 돼 있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회색 선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여기 연하게 나와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날 때는 시장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식 공급이 이렇게 줄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될 때는 시장이 빠르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바닥을 통과하고 한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서 2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섹터를 보시면 은행, 증권, 그리고 상사, 자본재, 필수 소비, 소매, 건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회색 라인이고요. 올해 상반기 강하게 올랐던 방산, 조선업종이 잠시 쉬는 동안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업종의 순환매 흐름이 나온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중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2024년, 2025년 시가총액 60위 가운데 주식 공급이 감소한 주요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들이고요. 다음 장은 2025년 이후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세로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런 공급 축소는 단순히 단기 호재로만 볼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 측면에서 사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드니 한 주의 가치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을 보시죠. 미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무려 2,9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1조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시장에 풀린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한 주당 이익 EPS를 끌어올리고 결국 주가를 지지하는 힘이 된다는 기대감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2022년부터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 기업들에게 자본 효율성을 높여라 하고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어서 2021년 7조 5천억 엔이던 게 2023년에 10조 엔을 돌파했고 올해는 무려 22조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덕분에 토픽스 지수도 2022년 1월 대비했을 때 무려 42% 상승을 했고요. 기업들의 전체 주식 수는 오히려 6% 줄었습니다. 즉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공급을 줄이고 주주 가치를 높인 결과죠. 한국도 이제 이런 흐름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치 확인 가능하시고요. 올해도 이미 지금까지만 해도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자사주 소각 비율입니다. 매입보다 더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이 소각이죠. 이건 아예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시장에서 더 환호를 합니다. 2022년에는 매입분의 36%만 소각을 했는데 2024년에는 64%까지나 올랐습니다. 올해는 매입보다 소각이 더 많아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면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이면서 아직 배당 성향이 낮지만 정차 올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자본 효율성이 낮아서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국내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별로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이 높으면 배당 확대 쪽을, 지분율이 낮더라도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소각 쪽을, 보유분이 적으면 매입을 늘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증권이 이런 요소들을 모두 따져서 퀀트 분석한 종목들 다음 화면으로 보실까요? 총 14개 종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